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쿠팡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흐무트. 러시아로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공세를 펴면서 러시아 장병 수만에서 수십만 명을 갈아 넣어버린 그런 비극의 땅인데, 이 바흐무트에 다시 한번 4차 공세를 했고, 이 4차 공세를 통해서 최소 1개 사단, 최대 2개 사단급을 한 번에 날려먹은 이 지역 바흐무트 전선 사령관이 숙청되었습니다. 그 숙청된 내용, 혐의,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길래 이런 전시에 숙청을 당할까 관련해서 알려드리고, 러시아의 군의 비리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젊은이들 정말 불쌍합니다. 자, 전과 먼저 보겠습니다. 병력은 500여 명의 러시아군을 살상했다 라고 밝혔고, 전차는 갑자기 많아졌어요. 15대의 전차를 격파했다. 그리고 장갑차는 9대 격파했다. 장갑차가 9대 격파가 되면서 드디어 9,000대를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차량은 26대를 격파했다 라고 발표했고, 이 특수장비는 5대 격파, 야포 엄청 많습니다. 48문의 야포를 격파했다. 다란종 로켓은 3문을 격파했다. 그러면 단 하루에 야포가 1개 포병 여단급, 3개 대대급의 포병부대가 사라져버린 치명상을 입게 되었죠. 무인 항공기는 18대 격추인데, 여기 갑자기 병력이 최근에 며칠간 300여 명, 400여 명 그러다가 지금 500명이 넘었죠. 전차도 4대, 5대 이러다가 지금 15대가 넘었죠. 야포는 1개 여단급이 사라졌죠. 이게 왜 이러냐? 러시아군이 다시 로보틴에 이 지역에서 공세를 한 겁니다. 그 공세에 따른 결과로 공세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기계화 부대들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런 큰 피해를 입었다라는 거고, 그거 좀 이따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전선 상황을 보면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주요 전선에서 30회의 교전을 했고 공세 지속 중이다라고 밝혔고요. 우크라이나 정보국은 러시아의 제25연합군을 완편했고, 그 완편된 25연합군을 바흐무트로 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크레미나 방면으로 이동했다. 그래서 어쩌면 앞으로 크레미나 쪽이 러시아의 주 공격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그도 그럴 수 있는 게, 이 크레미나 쪽은 그 루안스크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후속 군수지원 보급이 지금 자포리자나 헤르손, 도네츠크 이 지역보다는 훨씬 쉽죠. 그래서 보급이 용이한 쪽으로 지금 공세를 하려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평화 약속 환상에 주권 희생은 안 된다라는 건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런 내용 아닙니까? 평화한다 해서 북한에게 퍼주고 도와주고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퍼주고 도와주고 하면은 평화가 지금 지속되었습니까? 아니죠. 계속 퍼주고 더욱더 많이 퍼주고 달라는 대로 주고 하지 않으면 평화는 깨지게 됩니다. 퍼주는 것으로 평화를 사면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환상에 러시아가 우리 이렇게 되면 이 크림반도 그리고 이 도네츠크, 루안스크 이 지역 주면 그냥 앞으로 평화 보장해줄게, 이런 것에 주권 희생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 우크라이나뿐만 아니고 대한민국도 이거 심각하게 이런 것들은 경청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EU의 외교안보 대표인 보렐은 우크라이나군의 장병들 중에 2만 7천 명이 현재 EU에서 훈련 중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러시아군도 재편하고 동원하고 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군도 지금 전선 투입된 장병 외에 2만 7천 명이 현재 EU에서 훈련 중이니까, 또 훈련하고 들어가면 또 다음 차수 들어오고 해서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군도 계속 이런 식으로 수혈 중이다. 그리고 EU에서 훈련 중이니까 그 장병들의 기량 이런 것들이 러시아가 그냥 잡아와서 그냥 침대에 한 달 정도 누워 있다가, 그리고는 보드카 마시고 놀고 있다가, 그리고는 전선으로 들어오는 러시아군보다는 훨씬 더 전술 전기가 뛰어나다라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가 여러 분야에서 장기전을 대비하는 정황이 있다. 쇼이구 국방장관은 이 전쟁이 25년까지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 차원에서 장기전 대비 정황이 있다. 러시아는 지금 미국의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가 되면 지원이 끊어질 것이다. 그리고 점점 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
EU 국가들, 나토 국가들이 피로감을 느낄 것이다. 그러면 결국 시간은 러시아 편이다. 버티면 이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르키우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두 번째 큰 도시이면서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곳이죠. 그 하르키우시가 워낙 공격을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이 학교 시설을 아예 지하화해서 초등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우선 안전한 지하 시설에서 교육을 한다. 강의를 안 할 수는 없고 강의를 해야 되는데 위험해서 지상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포격이 날아올 수도 있고 미사일이 날아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정말 안타깝게도 지하에서 교육을 시작했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의 스몰렌스크, 그리고 헤르손과 크림반도를 잇는 장코이, 그리고 흑해 건너편에 있죠. 휴양도시 소치, 동계올림픽까지 했던 그 소치 일대에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감행해서 러시아 국민들에게 역시 전쟁 피로감을 주는 그런 작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스몰렌스크, 지금 화염이 오르고 있죠. 스몰렌스크는 체르니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동북부 지역에서 국경 넘어 300km 지점에 있는 그런 멀리 있는 곳이에요. 여기. 그리고 소치도 마찬가지로 흑해에서 노보로시스크보다 더 남쪽에 있는 휴양도시인데 여기도 이런 식으로 지금 뭐 불길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폭발 화염이죠. 그래서 이게 변전시설 등등 사회 기반 시설을 때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년 겨울에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그렇게 혹독한 추운 겨울을 났는데 니들도 한번 당해봐라. 뭐 이건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안드리우카 철도선의 바흐무트 남쪽이죠. 러시아 방어진지를 돌파하는 것을 진행 중이다. 그래서 크리치슈가 있고 그리고 쭉 내려가면 안드리우카 있는데 그 사이를 철도가 남에서 북쪽으로 해서 바흐무트까지 이어지는데 그 철도선을 이제 초월해서 러시아군 방어진지 돌파하는 것을 하려고 러시아 방어진지를 두들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러시아 밀 블로거들은 남부전선에서, 즉 자포리자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이 공세 종말점에 도달했다. 즉 공세 여력이 다해서 이제는 뭐 더 이상 공세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여기가 끝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게 그들의 희망일 뿐이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 전쟁연구소 ASW는 러시아가 로보티네 일대에서 국지적인 반격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라는 건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베르버브 북쪽에서 치고 나오고 노프로코피우카 쪽에서도 치고 올라오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공세가 실패해서 아까 보셨듯이 뭐 전차가 15대 부서지고 그리고 한 개 예단급의 포병부대가 사라지고 그리고 최근에 뭐 300명, 400명 이러다가 500명 넘는 전사자가 나오고 한 게 이 공세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정보국은 러시아 장교단 11명이 탈출을 했고 현재 승병을 확보했다라는 건데 자,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대표로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이 이들하고 사전에 컨택해서 공작 끝에 이들을 지금 빼내오는데 성공했다라는 건데 11명의 장교가 한꺼번에 투항을 해버렸으니까 러시아군으로서는 아주 심각한 그런 이미지 타격 그리고 실제적인 정보 분야, 현실에 대한 어떤 정보가 넘어가게 되니까 이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번 전쟁 기간 중 대단히 심각해진 러시아의 부정부패는 말단 초급 간부에서부터 최고위 국가 지도부에 이르기까지 암세포처럼 퍼지며 러시아라는 국가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관료들이 천문학적 규모의 전쟁 사상자 피해 보상금을 빼돌려 군인들은 물론 가족과 주민들의 분노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특수군사작전에 참여한 군인은 불구가 되지 않는 한 살아서 귀환할 수 없으며 불구가 된 사람은 당국의 철저한 무시와 부대접 속에 비참한 여생을 보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고 러시아 독립매체 고보릿니 모스크바가 현재 시각 10월 2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징집병, 계약병, 동원병, 용병, 의용병 등 모든 유형의 군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비극이 있다라며 이들은 고국으로 생還 후 국가가 약속한 퇴역군인 보상을 받는다는 것보다 다시 전쟁에 끌려 나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매체는 러시아 연방정부 현행법에 따라 2014년 돈바스 분쟁은 물론 2022년 2월 이후 시작된
특수 군사작전에 참여한 장병들은 모두 퇴役 군인 신분을 얻고 여기에 부여되는 다양한 국가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1일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은 이른바 재향 군인 카드를 발급해 퇴역 군인에 대한 처우를 향상시키겠다고 공언한 바 있는데요. 쇼이구 장관은 재향 군인 카드 발급위원회를 장관 직속으로 창설하고 그 대상자를 선정해 카드 발급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석 달 넘게 이 위원회는 정상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신체 일부를 잃고 불구가 되어 돌아온 퇴역 군인들은 국가에서 약속한 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고 국가에서 약속한 보상금과 참전 수당, 보험회사에서 지급해야 할 보험금 중 그 어느 것도 받지 못한 퇴역 군인들은 불구가 된 몸을 이끌고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자신을 이반 아브라모프라 밝힌 한 퇴역 군인은 온라인 매체 VK에 내가 싸울 수 있을 때 국가는 나를 필요로 했지만 내가 싸울 수 없게 되자마자 나는 즉시 필요 없는 영웅이 되어버렸다 라며 그들은 어떤 기념일 행사 때나 나를 부르고 아무짝에나 쓸모없는 카드만 던져준다 라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아브라모프는 시청, 시장실, 조국기금 담당자, 지역군 입대사무소, 검찰청, 심지어 통합 러시아당에도 보상금과 수당, 보험금 미지급 문제를 호소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고 나는 가는 곳마다 냉대와 문전박대를 당했다 라고 호소했습니다. 바그너 그룹 출신이라는 세르게이라는 인물 역시 최소 3,000명 정도의 바그너 퇴직자가 퇴역군인 증명서를 못 받았다 라며 공식적으로 그리고 서류상으로는 모든 참전 용사가 동일한 혜택과 연금을 받는다고 되어 있지만 그건 다 새빨간 거짓말이고 선전전을 위한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문제는 일선에서 단 한 푼의 돈도 받지 못했던 참전 용사들의 성토와 달리 지난 18개월 동안 러시아 정부가 지출한 보상금 규모는 미화 817억 달러, 한화 110조 원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이 중 사망자에게는 1인당 68,800달러, 부상자에게는 1인당 41,300달러의 돈이 서류상으로 지급되었는데요. 퇴역군인 보상금까지 가로채는 러시아의 극심한 부정부패, 막장국가도 이런 막장국가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이 사람 보십시오. 정말 비극입니다. 공수군 복장을 입고 있는데 양 팔이 다 잘렸어요. 그리고 양 다리도 다 잘렸어요. 사지가 다 절단된 겁니다. 아마도 옷은 가족이 입혀줬겠죠. 그리고 밖에 나가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공수군 복장을 입고요. 이번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됐다는 건데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까 사진도 보셨겠지만 이 한 줄로 앉아서 쭉 인터뷰하는 그런 사람들도 다 다리가 한쪽씩 잘려나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런 상위 군인들이 너무 많다. 자, 그러나 러시아는 법으로 돈바스 분쟁 그리고 이번 특수군사작전에 한 번 참전하고 오면 병력을 완전히 면제해주는 퇴역 군인이 되는데 퇴역을 시키지 않고 다시 예비역 신분으로 다시 끌고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예 이제 군에서 활용할 수 없는 불구가 되어야만이 퇴역이 된다. 이거죠. 멀쩡한 사람 퇴역이 안 된다 이거예요. 너무나 비참한 비극인데요. 자, 이런 베테랑 아이디 카드. 그래서 재향군인 카드 또는 부상 이런 카드, 보험복지 카드 이런 걸 만들었지만 안 준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게 있어도 쓸모도 없다라는 겁니다. 부상을 당했으니까 국가에서 지급하고 계약해 놓은 그 보험회사가 있죠. 그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이 지급돼야 되는데 보험금도 나오지 않고 그리고 국가에서 주는 이 보훈연금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포브스가 보도한 지난 18개월간 러시아 군사 지출 내역 보면 전사자 유족 보상금 256억 달러, 부상자 보상 210억 달러 이런 식으로 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받은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디 갔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 18개월 동안 침공 당시에 22만 명 동원했고 바그너 그룹이 10만 명 들어왔었고 죄수병이 또 추가로 10만 명 더 들어왔고 작년 9월 부분 동원령을 통해서 33만 명을 또 동원했고 2022년 상반기 정기 징집을 통해서 13만 4,500명 작년 하반기 정기 징집을 통해서 12만 명 그리고 23년 올해 상반기 모병을 통해서 28만 명
그리고 상반기 전기 징집을 통해서 14만 7천 명, 지금까지 143만 1,500명을 이 전쟁에 투입한 겁니다. 그런데 돈은 다 어디 갔냐? 그러나 여러분들 이 사진 보셨을까요? 푸틴 멋있다, 저래야 돼, 뭐 이랬던 그런 사진인데요. 저는 이 사진도 어쩌면 일부러 비 오는 날을 택해서 이런 사진 한번 찍자 라고 한 건 아닐까. 2017년 6월 22일 독소전쟁 개전일 당시에 참전용사 기념비에 참배하고 헌화하는 푸틴 대통령인데요. 당시 행사를 뭐 취소할 것인지 아니면 우산을 쓰고 할 것인지, 우산 씌워주니까 우산 치워라. 당시 2차 대전 할 때, 독소전쟁 할 때 참호에 들어가 있던 우리 장병들이 비 온다고 우산을 썼겠냐? 나는 그냥 한다. 이거 컨셉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자신이 직접 통치하고 있는 자신의 국민이 참호에 들어가서 저런 식으로 잘려서 나왔는데 그 보상금을 누군가가 가로챘는데 그 누군가의 확률이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이런 것에 대한 성찰을 러시아 국민들이 이제 아름아름 하게 되지 않을까,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와중에 계속 책임 전가를 하는 거죠. 야, 바흐무트 탈환해. 야, 10월 달부터 공세 전환해 라고 해놓고 안 되니까 내가 시켰지만 나는 책임질 수 없어. 그러니까 너가 잘려나가. 기가 막힌 상황도 보겠습니다. 지난 몇 달간 남부전선에 가려져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던 바흐무트에서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러시아군 사상자가 나왔다는 정황과 폭로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흐무트 지구 사령관이 숙청돼 조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지난 한 달간 최소 1개 사단 이상의 병력을 소멸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바흐무트 남부 지역의 클리치시우카 정착촌을 탈환하기 위해 지난 한 달 동안 엄청난 병력을 투입해 공세를 퍼부었으며, 이 과정에서 별다른 소득 없이 막대한 병력 손실이 발생해 작전 책임자가 숙청되었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들이 현지 시각 10월 2일 리포트했습니다. 러시아 오신트 소식통들은 서부지역 사령관 겸 바흐무트 지구 사령관을 맡고 있는 안드레이 이바노비치 시체보이 중장이 해임되었으며 현재 모처에 구금돼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소식통들은 시체보이 중장의 해임 사유가 막대한 병력 손실이라고 전했는데요. 그는 바흐무트 남부 클리치시우카 정착촌 탈환 시도를 위해 최소 3개 여단의 병력을 투입했지만 한 달 만에 모든 병력을 날려먹고 우크라이나군의 추가 진격을 허용한 무능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9월 초 공수군 직속의 최정예 부대인 제83 근위 공중 강습여단, 제31 근위 공중 강습여단, 제2 근위 차량화 소총여단 등 3개 여단 병력을 클리치시우카 공세에 투입했는데요. 이들 전력은 채 3주가 지나기도 전에 소멸되었고, 축차 투입된 제1307 차량화 소총연대도 일주일 만에 괴멸당했습니다. 클리치시우카에서 이런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 것은 10월 초까지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부대를 경멸하고 반격을 개시하라 라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스탠딩 오더 때문이었는데요.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에게 직접 내려진 이 명령에 따라 쇼이구 장관은 시체보이 중장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클리치시우카를 탈환하라는 명령을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체보이 중장은 차량화 소총 부대에서 군 경험을 쌓은 인물인데요. 공수군 운용 전술을 제대로 구사할 리 없는 그는 자신에게 배정된 공수군 부대들을 알보병 또는 차량화 보병처럼 사용하며 고지대에 있는 우크라이나군 방어선 전면에 휘하 장병들을 내몰았습니다. 클리치시우카 일대의 우크라이나군은 최근 제1307 차량화 소총연대 장병들의 폭로처럼 엄청난 양의 집속탄을 사용해 왔는데요. 시체보이 중장이 독전대까지 운영하며 밀어넣은 부대들은 우크라이나군 집속탄 공격에 난타당하며 그 어떤 성과도 내지 못하고 소멸되었습니다. 러시아 오신트 소식통들이 전하는 시체보이 중장의 해임 사유가 사실이라면 러시아는 지난 9월 한 달 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바흐무트 전선에서만 최소 10,000명 이상의 병력이 사망한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는 말이 되는데요. 이런 사례처럼 통계에 잡히지 않은 러시아군 사망자 숫자가 모든 전선에서 과연 얼마나 될지 이제는 감도 잡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바흐무트 전선 여기에서 러시아군이 계속 공세를 한 거죠. 한 달 동안. 자, 그래서 한 개 사단 이상을 날려먹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사람인데요. 안드레이 시체보이 중장, 바흐무트 지구 사령관. 그런데 쇼이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클리치슈카 탈환해 라고 명령을 내려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돌격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차량화 소총 전문 지휘관이었다 이겁니다. 그냥 일반 보병이죠. 그런데 자신 휘하에 지금 2개 공수군 예단이 있었는데 그 공수군은 일반 보병하고 다르죠. 우리 공수특전사하고 갔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공수군을 활용해서 특수작전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일반적인 돌격을 시켜버린 거죠. 그것도 우크라이나군은 고지대에 있는데 고지를 향해서 위로 돌격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다 죽은 겁니다. 자, 제일 마지막에 집어넣은 부대가 1307 차량화 소총연대인데 어제 제가 알려드렸었죠. 다 죽고 15명 나왔다. 일주일 만에 1200명이 죽었다. 15명 나왔는데 우리 지금 마지막 출전한다. 10명은 돌격하고 5명은 뒤에서 엄호하고. 그런데 우리가 다 죽으면 이 동영상 공개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이 공개되면 우린 죽고 없는 거다. 이런 이야기 했죠. 자, 그런데 자기 부대에 아흐메 대대도 있고 스페츠나츠도 있고 바그너 출신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여기는 완전히 급조된 그런 뭐 괴멸된 사람 부대들 중에서 끌고 와서 급조한 이런 부대인데 여기 지금 이 남부전선 바흐무트 남부 지역의 부대 배치 현황이에요. 1307 괴멸됐죠. 그리고 83 공수여단 괴멸됐죠. 31 공수여단 괴멸됐죠. 여기 아흐메 대대 있습니다. 그런데 아흐메 대대 출신이 여기 1307이 있어요. 그 말은 여기도 괴멸됐단 말입니다. 여기 없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한 달 만에 3개 여단, 1개 연대를 지금 확인된 것만 그 정도로 날려먹었으니까 쇼이구가 누가 가서 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해 라고 했지만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한 달 만에 입은 것을 쇼이구가 책임지기는 싫겠죠. 그러니까 시체보이 중장에게 너 아웃 해서 지금 잡아가서 모체해서 구금하고 조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절대 자신은 당하지 않는다. 꼬리 자르기만 한다. 라는 책임지지 않는 러시아 최상층부. 그리고 돈은 사라지고 없고 그리고 그 돈은 어디로 갔는지 나중에 다 나오겠죠. 이런 러시아군. 러시아 국민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충성해서 되겠습니까? 계속 알려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